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 이야기로 그 뒤를 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살별의 그림자, 이제 11월이 다가오며 살별의 그림자의 여정도 절반을 넘어왔네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이별할 날도 성큼 다가왔다는 뜻이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채워져 나가는 살별의 그림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지금 악동뮤지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듣고 시작합니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갠다. 아무 말 없는 대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남아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코너 속의 코너, 우리말 다듬기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최혜진입니다. 와. 혹시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뜻인지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예전부터 뉴스나 유통업체, 가까이에서는 교육산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걸 독점 집단이라는 우리말로 바꿨을 수 있다는 사실 대박.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외래어나 신조어들을 좀 더 우리말답게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어 사용하는 방법을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카르텔 이야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시장 경제에서 물건을 독점하거나 공통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을 명사적으로 카르텔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말 듣기에 따라서는 그 뜻이 곧바로 해석되지 않거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단어만 바꿔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운동 영상이나 의학까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 혈당, 즉 피 속의 당분이 급상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를 국립국어원에서는 혈당 급상승이라는 말로 다듬었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혈당 스파이크는 무슨 의미일까 잠시 고민해보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혈당이 뾰족한가라는 이미지가 연상될 텐데요. 혈당 급상승이라고 하면 바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쉽게 느껴지시죠? 네. 네.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좀 더 친근하고 쉽게 다듬어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잠도 막 쏟아지고 식이요법에도 큰 방해가 된다고 하니 식사하실 때 한 번 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너 속의 코너, 아니죠? 극 속의 극장 우리말 다듬기 시간이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27기 별동대 살별의 그림자입니다. 먼저 우리말 가꾸미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글문화연대 소속 대외 활동 모임인데요. 살벌의 그림자는 가꾸미들 중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우리말의 매력과 즐거움을 말로써 알리는 별동대입니다. 살별은 혜성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살별의 그림자는 별똥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 끝에는 모두의 소망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3회 라디오 방송 오늘도 함께하는 인원들을 소개해 볼까요? 저는 손민기고요. 저는 허찬미고요. 저는 최혜진이고요. 저는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김소월 시인의 시 진달래꽃에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일제감정기에 활동한 시인이시며 한국의 시인이십니다. 우리들에게는 본명인 김정식보다는 소월이라는 아호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김소월 시인은 오산학교 시절에 스승으로 모시던 스승들 중 김억으로부터 그의 시제를 인정받아 그의 시에 전방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호인 소월의 본격적인 시작은 1925년 시집 진달래꽃을 시작으로 1925년 5월 개벽의 소월 시인의 유일한 시론 시온을 발표함으로 시인으로서 절정을 피우게 되며 이때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시들이 완전함을 지향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만 들어도 벌써부터 다양한 시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부터 그 훌륭한 작품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볼까요? 좋아요. 와,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말 가꾸미 활동대원으로서 한글의 매력을 느끼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벌써 제 3회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팟캐스트 별동들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매주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4회 제작이 기획이 되어 있어서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왔죠. 오, 아쉬워. 아쉽죠. 벌써 다음 주가 저희 마지막 방송인데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여러분들 다들 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닌데 네. 내용 자체는 정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들으실 때 정말 좋으실 거라 생각하는 김소월 작가분의 시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김소월 시인 언제 처음 들어봤나요? 중학교 때? 저도 때? 교과서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본명을 알게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 때쯤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2017년도 수능 때 김소월 시인 작품이 나오면서 수능 킬러 문항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수능에서 많이 틀릴 수 있는 문항으로 나온다라는 게 점점 평가원에 자리 잡으면서 저는 그때부터 알게 되는데 자세히 알게 된 시점은 솔직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후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작품은 제가 봤을 땐 아까 동현 MC님이 해주신 것처럼 진달래꽃 제 한 구절 가장 그렇죠. 유명하고 맞아요. 그 외에도 다른 시들이 아주 많은데 오늘 한번 준비해온 시들이 있으니까 작가분들이 읽어보면서 우리 또 소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들고 온 시는 김소월 시인의 개여울이라는 시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이야. 다음으로 김소월 시인의 대표 시죠. 진달래꽃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야, 너무 좋아요. 잘했는데요. 좋아요.
많이들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김소월 시인의 작품입니다. 산유화고요. 당신은 무슨 일로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자네 꽃이 자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네. 집중하느라 끝난지 몰랐어요. 김소월 시인의 마지막 시는 먼 후일입니다. 먼 후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김소월 시인의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개를 꼽아서 한번 낭독을 해봤어요. 야, 여러분들 제가 같이 녹음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 뿌듯한 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편집을 할 때 4-5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왜냐면 각자 목소리 톤이 다르니까 비슷하게 맞춰야지 한 명이 묻히는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장면 편집하는 데는 20분이면 끝나는데 소리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누구 목소리가 뭐가 좋은지 어떤 목소리가 더 튀면서 매력이 있고 개성이 있는지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듣기 나쁜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실 때 마음 편하게 난 자신 있다. 난 재밌다. 놀러 왔다. 그래도 라디오니까 약간 좀 내가 어떤 느낌을 살려볼까 상상을 해보면서 그거를 그려나가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게 편집할 때 다 티가 나요. 얘가 이 친구가 뭘 상상하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 티가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소감평원과 마지막까지 이어나가면서 어떤 모습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지 상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진님의 시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 이제 낭독해드린 시는 개여울이라는 시였는데요. 이 시는 가수 아이유 다들 많이 아시죠? 아이유의 앨범 꽃갈피 둘 속 곡으로 잘 알려진 1922년 개벽에 수록된 김소월 시인의 개여울입니다. 이 개여울에서는 당신, 즉 대상을 상실한 화자의 반응, 이 비애가 잘 나타낸다는 그런 시예요. 이제 당신과 개여울 시에서 당신은 화자가 잃어버린 대상이며 개여울은 대상을 그리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며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하였으나 이는 사실 언젠가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완전히 가버리더라도 잊지 말라 하는 부탁이었다며 나의 서름을 표현합니다. 이제 화자는 날마다 개여울에서 홀로 이미 떠나보낸 대상을 생각합니다. 화자가 꼭 나를 떠나놓고 나를 지우지 말라 하는 대상을 원망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매일 개울에 혼자 주저앉아 대상의 부탁대로 대상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개울 속 화자의 비애는 대상과의 이별, 즉
돌릴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당신에게서 한 발자국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그리며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 떠나는 상대가 어쩌면 마지막 잎새를 하나 그려놓고 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마지막 잎새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알죠. 네. 유명하죠. 유명하죠. 저는 솔직히 헛된 희망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쩌면 이뤄질 수 없는 희망이라든지 그런 기다림이 가끔씩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돌아오지 않는 사실을 알긴 하지만 이 말하는 이 화자가 아직은 초반에는 그 이별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말로라도 뭔가 멀리 아예 가진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뭔가 벽에다가 마지막 잎새 하나 그려놓고 가는 느낌? 근데 이 화자가 이제 나중에 결국엔 알게 되겠죠. 이게 그림이었다는 거. 근데 그걸 알아챌 쯤에는 이 대상이 없어도 그 그리움을 좀 곱씹으면서 살아갈 쯤이 되지 않았을까 오.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 너무 멋진데요? 다음 찬미님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낭독했던 시는 김소월 시인 하면 가장 처음 떠올릴 작품이죠. 역시 노래로도 유명한 진달래꽃입니다. 이 진달래꽃에서는 화자가 대상과의 이별의 슬픔과 비애를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네. 제가 낭독했던 시는 김소월 시인 하면 가장 처음 떠올릴 작품이죠. 역시 노래로도 유명한 진달래꽃입니다. 이 진달래꽃에서는 화자가 대상과의 이별의 슬픔과 비애를 표현함이 잘 나타납니다. 나와 진달래꽃 시에서 화자는 나 자신을 진달래꽃에 비유하죠. 님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 즉 나를 뿌리겠다 하는 의미는 님이 나를 떠나가실 길조차 나로 가득하길 바라는 미련입니다. 이에 더하여 화자는 그 꽃, 진달래꽃인 자신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 하기까지 나를 떠날 님이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는 의미이자 끝끝내 화자와의 이별을 선택한 대상을 향한 원망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이 시 진달래꽃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들여밟고 가시옵소서처럼 님이 나를 떠나가는 모습을 상당히 매정하게 그려냅니다. 그러나 말없이 고히 보내드리오리다 사뿐히처럼 화자가 님을 떠나보내는 모습은 아무렇지 않은 듯하게 보입니다. 마지막 행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에서 그간의 화자의 아무렇지 않은 척은 이미 나를 떠나려는 님의 모습에 체념을 느낌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가 사실 진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시인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꽃을 이렇게 길에 뿌려주는데 그 꽃을 들여밟고 가면서 나를 떠날 때에도 그 떠나는 길마저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꽃을 깔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창 짝사랑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좀 슬퍼지면서도 또 추억에 빠지면서도 그렇게 됐던 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원래 시를 읽다 보면 자신한테 투영이 좀 잘 되는 편이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해볼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넘겨주면 돼요. 네, 다음 민기님 읽은 소감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찬미님의 진달래꽃의 낭송을 들어보니까 꽃을 소재로 삼은 시인 김소월은 또 다른 시 산유화가 떠올랐습니다. 산유화에서는 홀로 남은 화자의 외로움이 잘 나타나는데요. 산유화와 새, 화자는 각 자연물에 자신을 빗대어 표현하며 그 고독함을 드러내는죠. 꽃과 새가 존재하는 산에는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어납니다. 이 산에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은 화자이며 단순히 혼자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만치 거리를 표현하죠. 즉 거리감이 있게 존재함을 표현하며 화자의 쓸쓸함을 더욱 부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이 표현에서도 새를 화자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새의 우는 소리를 막 사람이 진짜 운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슬픔을 빗대어 암시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 중에서도 작은 새에 빗대며 큰 산과 대비하였을 때 홀로 있는 화자의 처지를 더욱 안타깝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꽃이 지는 장면을 그리며 산유화로 전달하는 고독의 정서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도 많은 감정이 느꼈고 지난번 회차에도 저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사랑과 관련된 책을 잘 못 읽어요. 영화도 잘 못 보고 물론 제가 좋아하는 최고의 멜로 영화를 하나 뽑자면 번외의 이야기예요. 당신 거기에 있어줄래요? 라는 영화가 있어요. 변유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고독함을 느끼면서 돌리고 싶었던 사랑의 과거를 돌리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감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깊더라고요. 깊어서 막 넓으면 어떤 작품을 읽어도 순식간에 감정이 좀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만약에 투영되는 그런 작품을 뭐 드라마, 소설, 책, 영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눈물이 깊게 나요. 엉엉 운다고 하죠.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산유화 시를 낭독해보면서 저는 제 경험이 떠오릅니다. 제가 성인 돼서 했던 연애는 아니고 제 첫 연애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연애인데 그때가 첫 연애가 정말 순수하게 사귀었어요. 옆자리에 있는 짝꿍이 마음에 들어서 뭐 지금으로 치면 범죄죠, 범죄. 따라가면서 나 너 좋다, 한번 사귈까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좋대요. 경상도 상남자. 해서 나 너 좋다. 음. 이러기까지 한 건 아니고 수줍수줍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사귀고 3년 동안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그 여자애 빼고는 다른 여자애와 말도 못 섞어볼 정도로 어머 힘들었겠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무 좋은가 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더 노력할게 라는 내 스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랑 3년을 사귀면서 비록 성인 돼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그게 무슨 연애냐, 손은 잡아봤냐 이렇게 막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저한테는 지금의 모습을 있게 한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어준 친구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야 되고 아무래도 경상도에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무조건 좀 거칠게 됐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버럭 나오고 그게 뭔데? 그래서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사람을 대하는 부드러움을 알려주고 사람을 대할 때는 잘해줘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가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선에서 가장 주인공인 친구인 거죠. 그런데 그 친구랑은 고등학교 가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헤어진 거냐면 저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그 친구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서로 너무 잘 맞은 거지. 3년 동안 사귈 정도로. 뭐냐? 공부할 거면 공부만 하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3년 뒤에도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면 다시 사귀자 라는 뭐 낭만 있는 낭만의 말에 남기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뒤로 어떻게 됐냐는 이야기하기는 너무 기니까 여기서 끊어보자고. 아니 이런 뭐야?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드라마처럼 끊어버리네. 결국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잘 안 됐는데 만나긴 했나요? 만났죠. 만났는데 서로가 또 그 사이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잖아요. 성인 되기까지 16살 때부터 19살 지나서 1월 1일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생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이지 뭐가 있겠냐. 이 부분도 닮은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제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게 먼저 훨씬 구체적으로 남았고 그 친구도 생긴 거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집 가서는 울었어요. 슬퍼.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서로가 똑같은 말을 했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집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집 돌아오는 것도 별거 없는 게 저희 집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였어요. 그 친구 집. 주차장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같은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을 했죠. 찰나도 긴 시간이죠. 계속 같은 자리 빙빙 돌았어요. 돌면서 생각을 했는데 음악 들으면서 외부에서 봤으면 약간 좀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산유아에서는 약간 고독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였냐면 이 모든 게 3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의 변화에 대한 내 죄책감이 커졌어요. 모든 게 내 탓이구나. 자기 비하를 좀 많이 했어요. 좀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그녀 생각을 더 많이 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놓친 이 순간이 더 소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때 작고 작았던 지금도 작지만 작고 작았던 제 모습이 투영됩니다. 집 가서 한 번 더 읽어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동현이 시 한번 소감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별은 언제고 마음을 먹먹하게 하죠. 마지막을 닮은 마지막 시 김소월의 먼 후일입니다. 먼 후일은 잊으려 하였으나 결국 잊지 못한 대상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먼 훗날과 잊었노라. 화자는 먼 훗날과 무엇 하면처럼 가정을 말하며 님을 잊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먼 훗날, 즉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날을 대며 이미 대상을 잊은 듯이 잊었노라 함은 화자 자신조차 님을 잊을 자신이 없는 사실 님을 잊지 못할 자신을 아는 목소리입니다. 무엇보다 먼 후일에서 화자는 다시 만난 대상에게 잊었노라 하겠다는데 사실 이는 님과의 재회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즉 시의 화자는 님을 잊겠다 다짐하는 척하지만 실은 님과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지 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싶은 것들
그런 거를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를 저는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도 좀 약간 되게 뭔가 싸우거나 좀 약간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화를 낼 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싶은 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먼저 그 말을 꺼내면서 사실은 상대방이 이거를 부정해줬으면 싶겠다는 생각에 그거를 바라면서 약간 그런 말을 외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있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아무튼 네, 뭐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말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까 거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고 시 소감평 이야기도 잘해주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김소월 시의 작품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중 4개의 작품을 꼽아서 우리가 그 정서를 공유해보고 우리에 빗대어서 또 각자만의 여러분들 살별의 그림자를 또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는 또 컨텐츠 하는 또 내용 중 하나죠. 재밌는 오락 요소 중 하나인데 극 속의 극. 그쵸. 극 속의 극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빗대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시를 하나 만들어 보시거나 짧게 한두 문장 정도 뭐 명언도 좋아요. 무슨 말도 좋아요. 소감평도 좋아요. 뭐 후기도 좋아요. 뭐든 좋아요. 오늘 이걸 라디오를 하고 나서도 느끼는 이 감정을 표현해도 좋아요. 뭘 표현해도 좋으니까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보기.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실래요? 자매님? 저요? 저는 이제 예전에 썼던 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 이거는 이제 김소월 시도 이별에 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이 시도 제가 이제 연애를 하고 이별을 했을 당시에 지었던 시인데 이별을 하고 그 이별의 슬픔을 좀 극복하고 그런 추억들을 좀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방을 하나하나씩 청소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고 새로운 물건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시를 적었거든요. 기대돼요. 사실 이 시를 적고 이제 교수님한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엄청난 혹평을 들었어서 그거는 이제 교수님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좀 더 잘 들어볼게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네, 제목은 새 단장입니다. 오. 차디찬 겨울바람 혼자 견디고 이슬맞은 창문을 조용히 바라본다. 축 늘어진 남색 커튼 조심스레 떼어내며 더러워지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새하얀 커튼으로 덮어버린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너를 눈물 머금은 채 침대 위엔 나를 빤히 바라보는 인형들, 손가락질하며 동정하는 눈빛. 진갈색 이불을 곱게 접어 장롱에 넣었다. 날이 추워져 두꺼운 노란색 이불, 포근했으면. 고개를 돌리니 보이는 미소 짓는 인형들. 먼지 쌓인 필기구와 오래된 책들, 말린 나뭇잎으로 가득 찬 책을 펼쳐 다 다른 잉크펜으로 마구 끄적여보고 후 불자 날아가는 글자들. 두 손에 고이 담아본다.
햇빛 등지던 너저분한 책상이 눈부시게 넓어졌다. 창문 너머엔 여전히 고여있는 눈물. 살며시 얼어 햇빛을 받으면서 모조리 닦아낸다. 야, 되게 이게 들으면서 머리에 막 그림이 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뭔가 이런 색감 표현이라든지 행동에 대한 게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몽글몽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되게 그려졌어요, 조금. 야. 표현을 하실 때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시를 분석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깊게 들어가서 파헤치고 싶었는데 이제 찬미님이 표현하실 때는 누구나 이 시에 대해서 읽었을 때 남녀노소 불구하고 나이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그려질 수 있게끔 예쁘게 잘 쓴 시인데 꽃을 보면 예쁘다는 느낌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예쁘지 않은 꽃이라도 예쁜 의미를 찾아내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혹평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혹평보다는 이거보다도 너는 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 약간 네. 그 나태주 시인님의 지향점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뭔가 겉으로 하는 걸로도 충분히 뭔가 가득 찰 수 있는 거. 너무 극찬이에요. 저 나태주신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요. 야, 근데 이 결국에 쉬운 시라고 해도 각자마다 들어오는 그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머리에 상상하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오히려 시가 복잡하면 그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담백하면서도 가벼운 시들은 오히려 내 내면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시는 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동선수 할 때 썼던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시는 아닌데 뭐 지금의 생각 뭐 시일 수도 있고 유도 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뼈도 부러져 보고 오, 갈비뼈도 부러지면서 장기도 찔려보고 했는데 그렇죠? 사람한테 맞았는데 교통사고 당한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한 거죠. 약하면서도 저는 더 강해지려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운동하고 하면서 더 많이 몸무게도 늘리고 해가지고 뭐 전국 우승도 2번밖에 못 해봤지만 두 번이나 하죠. 4번 해야지 성인 국가대표였는데 저는 3번 총 3번을 했는데 아쉽네요. 마지막 대회 아쉽다. 때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그만뒀단 말이에요. 너무 잘했죠. 어떡해. 그때 안 그만뒀으면 여러분들 못 봤어요. 맞아. 또 이게 우리 보려고 맞아요. 여러분들 못 봤으면 오히려 너무 좋아요. 제가 다른 영역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지가 확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마 유도 강사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 구절이 뭐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울면서 썼어요. 울면서 쓰고 그때 약간 중2병기도 좀 있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 때니까 피로 썼어요. 네, 제가 손톱이 5개가 다 빠진 상태여서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다 썼냐면 시는 이 책 이름이 시인이에요. 그냥 작가는 미상. 왜냐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제 개인 서점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편집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었을 때 거기서 샀던 책인데 완전 백지라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페이지에다가 그냥 하나 구절 적었어요. 나중에 펼쳐보려고 피로. 뭐로 적었냐면 좀 약간 내용이 잔인한데 뭐라 적었냐면 물어 뜯어라, 집어 삼켜라, 찢어라, 베어라, 갈라라, 찢어라, 다 부러뜨려라. 아무것도 못하겠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네가 더 이상 나한테 할 수 있는 짓이 더 이상 없다면 나는 더 강해진다. 뭐냐면 어디서 착안했냐면 제 유도 관장님 했던 말씀이 오늘 너를 죽이지 못하면 넌 더 강해질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진짜 힘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
나 여기서 안 넘어졌는데 삐끗했을 뿐인데 포기만 안 한다면 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공부든 운동이든 다 마찬가지 아닌가? 실패란 없다. 7.8기? 그게 뭔 소리냐? 100점 101기라도 하겠다. 이제 또 제가 불교라서 108배도 하는데 109배도 못하겠느냐? 101번이야? 그죠?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썼던 기억이 지금 아주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꿈에도 나와요. 그걸 쓸 때.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당시 상대방이 제가 그때 키가 161이었고 188이었어요. 몸무게는 비슷한데 이겼거든요. 오. 아, 이겼는데 심지어 저랑 절친인 친구가 상대방이었어요. 네, 제 고향 친구인데 같이 유도를 했던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대구시 대표로 가고 저는 아버지 따라서 천안으로 와서 아산시 대표로 왔어요. 아산시 대표. 천안은 대표가 없어서 아산시 대표로 편입이 됐는데 중2병 같죠. 왜냐면 내용이 부숴라, 씹어라, 삼켜라, 베어라, 찔러라, 갈라라. 뭐래도 못하겠으면 나는 더 강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아직 살별의 그림자의 취지에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유, 근데 저는 그런 뭔가- 단어들도 네. 뭔가 항상 조금 느꼈거든요. 처음 봤을 때도 약간 되게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원래 단단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뭔가 지난번 회차 때 그 유도할 때 감정이 없어졌다는 그쵸.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찬민이 같이 네네. 들었었 약간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감정이 없어지지 했는데 그 시를 들으니까 좀 약간 물론 이게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지금 왜 그렇게 단단한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약간 그 단어가 가지는 그 원초적이고 직설적이고 그 강렬한 힘을 저는 좀 많이 느끼면서 오히려 얼마나 그 사람이 진짜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힘을 자신이 드러내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잘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네. 전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아를 너무 꽉 깨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치아가 마모가 엄청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도 치아가 좀 큰 편이라 마모돼도 일반인들처럼 예쁘게 됐는데 다행이다. 그 이후로 꽉 깨무는 버릇이 너무 있다 보니 힘들 때마다 꽉 깨물어요. 그때 그 시절 생각을 해서 마우스피스 그래서 들고 다니는데 입에 끼우고 운동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아무튼 제 중학교 이야기인데 좀 뽀짝하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기 오면서도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이거는 내용이 제가 봐도 너무 잔인해서 왜냐면 근데 요즘 특히나 이런 학창 시절 보내고 있을 요즘 아까 카르텔 이런 거 뭔가 되게 심하니까 사교육 같은 것도 다들 한 번씩은 좀 느껴본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 경험해보진 못한 분야로 나가면 제가 지금 또 해봐 유도, 뭐 회사 다니기, 뭐 공부하기 이 정도인데 뭐 다른 분야로 더 도전해보면 똑같은 감정을 또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런 게 있나요? 오늘 김소울 시인을 작가님이 선정을 하시는 기준이 후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후회. 맞아요. 여러분들이 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 짧게나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남은 저희 살별의 그림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돌리고 싶은 저는 사실 기억력이 조금은 좋은 편이라 이게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됐지만 제 인생에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게 우리 이렇게 이불킥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편의점 가서 음료 하나 고르는 것도 내가 후회할 순간을
미리 생각해서 엄청 그거 선택하는 게 힘든 사람이라 하나만 꼽자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좀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통째로 기억이 아예 안 나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근데 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 동생도 다음 주에 수능 보거든요. 일주일 남았죠. 네. 그래서 항상 동생 생각하면서 해주는 말이 공부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되게 밉고 막 지금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오히려 저처럼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부러워 보였기도 하고 뭔가 내가 돌아가면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뭔가 크게 세워둔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 잘 가야지. 그게 뭔가 우리 한국에서 주어진 학생마다 주어진 사명 같은 거. 근데 한 번도 그걸 왜 잘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돌아간다면 약간 내 인생 계획을 좀 더 다시 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기억도 또 잘하고 뭔가 빈 공간도 채워지고 지금 좀 더 지금도 제가 뭐 못난 사람이란 건 아니지만 그쵸.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벌써 수능이 또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벌써. 맞아요. 올해 또 수능 한파도 다가오는 것 같네요. 저도 다음 주에 수능을 보러 가는데 수능 보시나요? 취미 매년 보러 가요. 매년. 어. 매년. 저희 장난 아닌데? 저는 제 학교 친구들끼리 자주 그래요. 취미로 보러 갑니다. 보러 가서 딱 국어, 영어, 수학만 열심히 보고 나머지 다 0점으로 밀고 나와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쵸.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놀았어요. 진짜요? 맨날 축구하고 맨날 나가서 공으로 원바운드 한 번씩 튀겨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못하면 3명 정도 서 있는 다음에 공으로 공을 잡고. 맞추기. 공 저도 맞추기. 그거 많이 했어요. 그쵸. 저희 이런 거 정말 많이 하는 게 일명 뭐 한국어와 영어의 합작 뭐 공룰이라고 하죠. 이거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동현님이 막 후회되는 순간이나 돌리고 싶은 그 순간 짧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늘 하는 생각이 후회할 짓을 하지 말며 살자. 인데도 사실 뭐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저는 후회한 적이 저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후회한 게 있긴 했었어도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가끔씩 그냥 자신을 다독일 때가 있긴 한데 어떤 순간이 지금 떠올라요? 가장 후회되는 순간? 딱 하나만 뽑자면 아 가장 먼저 떠오른 거 그러면 제가 좀 약간 저 스스로의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너무 마구마구 떠오르다 보니까 한 번에? 이게 머릿속이 너무 다 엉켜가지고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뭐 후회의 순간은 사실 많죠. 뭐 그냥 진짜 완전 가볍게 얘기하자면 뭐 저 주식 사지 말걸. 그런 거 있을 거. 저 주식 주식 샀어야 사지 됐는데. 그 생각 저도 맨날 해요. 비트코인 살 걸. 비트코인 어제 엄청 올랐더라고요. 일명 또 최고. 올랐어요? 그래서 최고 저는 올랐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사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만 해서 저는 고1 때부터 했어요. 진짜요? 네. 오래했네. 그러면 그래도 한번 그럼 오른 시기가 있지 않았어요? 맨날 오르죠. 네. 저희 어머니가 펀드 매니저라 네. 그러면 무조건 사라라고 그때 그 시절에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에 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그땐 무슨 문방구에서 카드 하나 사듯이. 맞아요. 그때 ATM 기기가 있었어요. 그걸 파는 그냥 카드로 살 수 있는. 신기하다. 뽑아서 정말요? 코드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해외 은행 백과에다 입력을 하면 비트코인 흉 들어오는 그
그게 한국에 자판기가 15개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 집 앞에 있었어서 우와. 이게 뭐지 하면서 어머니가 데리고 가셨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네. 과학 잡지에서 처음 네네. 봤었거든요. 그 아,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네, 한번 10,000원치만 사보면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생각만 사는 법을 몰라서 이거 굉장한 후회다. 이건 진짜 후회다. 그때 샀으면 아마 한강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을까. 아야.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저희가 벌써 10시 반이 다 됐어요. 네. 다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다음 주가 진짜 영화 한 번만 쓰자 피크, 한국말로 하자면 정점. 그렇죠. 피날레. 혈당 급상승 모든 마지막이라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들의 진행자분들의 감정을 꺼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네. 네, 완전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별의 그림자 세 번째 방송 마지막을 장식할 노래 이야기해드릴게요. 빅뱅의 라스트 댄스입니다. 제가 선정을 했는데 시와 노래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난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들로부터 한글의 아름다움과 함축적으로 묘사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노래를 듣거나 시를 낭송하면서 들어볼 때. 그래서 노래도 음악도 시도 모든 그 끝이 있기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올해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기를 바라며 라스트 댄스 노래 들려드릴게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림자를 채워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대폭발의 마지막 함. 예진, 찬미. 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나 갑시다. 어른이 되나 봐요. 왜 이렇게 꼬르륵 소리 나서 조금 당황했어. 안 잡혔겠지? 안 들렸어. 못 들었어. 사람들은 오늘도 과거에 머물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네요. 아직은 어려서 나 철이 안 드나 봐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 Hey,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설레이기만 해.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dance. 그러면 동현 희미한 불빛이 되어 별들 사이로 Yeah 너 또한 이별이 되어 손짓하네요. 혼자가 되어서 나 외로워 보이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 Hey,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설레이기만 해.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day.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여긴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줘. 제발 단 한 번만 부디 약속할게. 그리 길진 않을 테니.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hey. 너와 이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히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빠져놓죠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히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빠져놓죠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